늦은 밤. 공대하는 병원 자료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불은 반쯤 꺼져 있고 형광등 하나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파일이 쌓여 있다. 30년 전 진료 기록. 공기철 전 원장이 집도했던 수술 자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수술은 쉽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고 수술은 계획보다 길어졌다. 공대하는 그날 레지던트였다. 직접 집도한 건 아니지만 수술실 안에 있었다. 그는 파일을 넘긴다. 수술 동의서, 마취 기록, 혈압 변동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장. 사망 원인 급성 출혈성 쇼크. 공대한의 손이 멈춘다. 이게 왜 비리였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의료 과실 논란은 가능하다. 하지만 비리는 다르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양동숙이다. 오빠. 공대하는 고개를 든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양동숙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온다. 기사 때문에 온 거지. 공대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보고 있다. 양동숙은 책상 위 파일을 내려다본다. 그날 오빠 수술실에 있었지? 공대한의 눈이 흔들린다. 어떻게 아냐? 그때 나도 병원에 있었어. 짧은 침묵. 양동숙은 30년 전 병원 행정팀 인턴이었다. 집안끼리 친하게 지내던 시절 오가며 얼굴을 봤던 사이. 내가 그날 기록 정리했어. 공대하는 숨을 멈춘다. 뭐? 언론에 넘어가기 전에 내부 정리 자료. 양동숙은 조용히 말을 잇는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공대한의 손이 천천히 파일 위로 내려온다. 뭐가? 수술 시간. 수술 시간? 기록상 수술 종료 시간이 밤 10시 40분인데 내가 정리한 초안은 10시 15분이었어. 정적. 형광등 소리만 작게 울린다. 기록이 수정됐다는 거냐? 응. 누가? 양동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날 밤 병원 장실에 양동익 아저씨가 들어갔어. 공대한의 눈빛이 굳는다. 확실해? 확실해. 무슨 얘기였는데? 그건 몰라. 양동숙은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근데 다음날 기사에는 수술 지연 의혹이 크게 실렸어. 공대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수술 지연, 기록 수정, 비리 의혹. 그럼 누가 지연시킨 거지? 지연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양동숙의 말이 낮게 떨어진다. 오빠 혹시 책임 떠넘기기 아니었을까? 그 말은 위험하다. 공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만해. 왜? 확인 안 된 얘기야. 그래서 더 확인해야지. 양동숙은 그를 똑바로 본다. 지금 기사 다시 나온 거 우연 아니야. 경쟁사 쪽에서 흘린 거라더라. 그럼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 공대하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 자료는 병원 내부 기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오빠. 양동숙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날 내부 고발자 있었지? 공대한의 눈이 흔들린다. 있었다. 누군데? 간호사 하나. 이름. 공대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정밀한. 양동숙은 그 이름을 되뇌인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공대한은 고개를 젓는다. 그 사건 이후 바로 병원 나갔다. 연락은? 끊겼다. 짧은 침묵. 양동숙은 천천히 말한다. 오빠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라면? 공대한의 손이 굳는다. 그럴 리 없다. 왜? 그 사람은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자기 고발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어. 양동숙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그 말 오빠 직접 들었어? 공대한은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은 공정한이 전해준 말이었다. 그날 밤 양동숙은 집으로 돌아간다. 용길은 거실에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또 그 일 때문이야? 양동숙은 그를 바라본다. 당신 그때 병원 들락거렸지? 용길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소리야? 30년 전. 용길은 시선을 피한다. 나는 관련 없어. 그럼 왜 양동익이랑 자주 만났어? 짧은 침묵. 사업 얘기였어. 그 사업이 의료기기 납품이었지? 용길의 얼굴이 굳는다. 양동숙은 천천히 말한다. 그 수술에 쓰인 장비 당신 회사 거였어?
공기가 멎는다. 용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답이다. 양동숙의 눈이 서서히 커진다. 그래서 기사에 비리가 붙은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몰랐어. 모르고 납품했다고? 용길은 고개를 숙인다. 그때는 그냥 계약이었어. 양동숙은 숨을 고른다. 지금 기사 다시 나온 거 당신이랑 상관없는 거 맞아? 용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섭다. 다음 날 공대하는 양동숙에게 전화를 받는다. 오빠 용길이 그때 의료기기 납품 쪽이었어. 공대한의 머리가 멈춘다. 확실해? 확실해. 그럼 기록 수정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 그게 문제야. 짧은 침묵. 공대하는 낮게 말한다. 이거 애들 문제로 번진다. 양동숙도 안다. 공주와 양현빈.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시험대 위에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양현빈은 자기 집안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마주해야 한다. 공주와는 자기 집안이 억울했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용길의 그림자가 있다. 병원 복도에서 공대하는 멈춰선다. 30년 전 수술실 냄새가 떠오른다. 피 냄새, 긴장, 그리고 병원장실에서 오가던 낮은 목소리. 그때 그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그날의 진실은 의료사고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늦은 밤 태양그룹 본사. 대부분의 층 불이 꺼져 있었지만 패션사업부 사무실 한쪽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양현빈은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해경백화점 관련 자료와 함께 몇 장의 인쇄된 기사가 놓여 있었다. 30년 전 의료 비리 의혹 재조명.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사의 흠집내기라고 생각했다. 해경백화점 프리미엄 전용관 입점 경쟁이 치열했고 누군가는 약점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기사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단순히 의료사고가 아니라 수술시간, 장비 교체, 내부 보고서 존재까지 언급돼 있었다. 그건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양현빈은 다시 기사를 내려다본다. 수술 중 장비 문제 발생 의혹. 그 문장이 눈에 걸린다. 장비.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는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기억을 더듬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누군가가 술을 마시며 했던 대화. 그때 장비 문제만 아니었어도 그 문장이 갑자기 떠오른다. 양현빈은 눈을 뜬다. 서랍을 연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다. 양동익이 예전에 건네준 자료였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의미를 몰랐다. 파일을 꺼내 펼친다. 30년 전 병원 재무 보고서. 의료기기 납품 계약. 그리고 납품업체 이름. YK 메디텍. 양현빈의 눈이 멈춘다. YK 메디텍. 그는 이 이름을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천천히 휴대폰을 든다. 검색창에 입력한다. YK 메디텍 대표 김용길. 손이 멈춘다. 몇 초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용길. 양동숙의 남편. 그리고 얼마 전까지 공대안의 아내 희경과 외도 관계였던 남자. 양현빈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다. 설마. 그는 다시 파일을 넘긴다. 계약 날짜. 수술 날짜. 같다. 거의 같은 시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30년 전 수술. 의료사고. 장비 문제. 의료기기 납품업체. 그리고 용길. 양현빈은 낮게 중얼거린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황보의 수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네, 이사님 아직 회사죠? 무슨 일입니까? 기사건 때문에요. 양현빈은 창밖을 보며 말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 단순한 경쟁사 공격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황보혜수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30년 전 사건 장비 문제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양현빈의 눈이 좁아진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장비 납품 회사요. 잠깐의 침묵.
양현빈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쥔다.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황보혜수는 말을 멈춘다. 아마 김용길일 겁니다. 양현빈의 눈이 굳는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황보혜수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한다. 이사님, 이거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양현빈은 천천히 숨을 내쉰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주아 씨 집안은 의료사고 당사자고 용길은 장비 납품 쪽입니다. 황보혜수는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 용길은 양동숙 고모 남편이죠. 그 말은 양현빈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린다. 집안. 얽혀 있다. 지금 기사 다시 나온 이유 단순한 경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짧은 정적. 양현빈은 창밖을 바라본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주와 집안은 억울함을 주장할 것이다. 양현빈 집안은 장비 계약 문제로 의심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용길이 있다. 외도 사건까지 겹쳐 있다. 양현빈은 눈을 감는다. 공주와의 얼굴이 떠오른다. 회사 복도에서 했던 말. 같이 흔들려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는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폭발이다. 양현빈은 낮게 묻는다. 이 사실 공주아 씨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를 겁니다. 알게 되면. 황보혜수는 잠시 말을 멈춘다. 두 집안 다시 터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진다. 양현빈은 책상 위 파일을 내려다본다. YK 메디텍, 김용길, 그리고 30년 전 수술. 이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사람들을 모두 묶어버리는 연결고리다. 그는 휴대폰을 든다. 연락처 목록이 열린다. 공주아. 손가락이 멈춘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확인부터 해야 할까? 몇 초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는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누른다. 공대한 원장님. 전화가 연결된다. 현빈이냐?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30년 전 수술에 쓰인 장비 혹시 납품 회사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공대한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걸 묻냐? 양현빈은 창밖을 보며 말한다. 김용길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다.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다. 그리고 공대한이 천천히 말한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냐? 양현빈은 조용히 대답한다. 이미 연결됐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흔들린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로도 들어오게 된다. 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됐다.